오늘 아침 조회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광주에서 컨택해가지고 나오신 사장님입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박가 사장님의 내조를 하고 계셨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만나서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모실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꿈을 이뤄가고 있는 여인 조복심 샤론 노조 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반가반가 센터의 샤론 노즈 마스터 조복심 인사드립니다. 네. 일반 세미나 할 때 이렇게 간단한 스피치 정도는 했었는데 이 줌 미팅에 오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그리고 이 시선을 주고받고 하면 잘 못해도 격려의 눈초리와 이 오고 가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 줌으로 하니까 저 혼자 어떤 반응을 본지도 못하고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그때 예전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그런 날들을 세미나나 스피치 하는 날들이 자꾸 이렇게 그리워지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방금 사회를 보신 신간순 국장님의 우리 남편하고 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파트너로 진작부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라 제가 남편 사업장 앞에서 함께 도와주고 있을 때 맞은편에다가 센터를 차리셨어요. 저희 사무실 맞은편에. 2층에 계셔가지고 계속 내려다보시는 거야. 근데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이셨고 군인 출신이시라 아는 지인도 없고 또 이런 영업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거리가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집이니까 자꾸 여기만 쳐다봤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을, 저희 남편을. 근데 이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반듯하시고 자리를 잘 지켜주신 덕분에 흔들릴 때도 있었고 또 힘들잖아요. 애터미에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점 닥칠 때 그때마다 지키고 계신 모습을 보면 절대로 떠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성공할 것 같고 굳센 그 모습 보고 저는 여기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보조하고 이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에 들어오는데 되게 어색했고 좀 자유분방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랑 직장 다닐 때 묶였으면 됐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또 묶여.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많이 애를 태웠어요. 우리 국장님을.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말 막중한 책임으로 이렇게 오신 거 제가 복제해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센터를 새로 차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어요. 국장님, 저 위에 이제 스폰서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쉬시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3번으로 이 자리를 차리해서 얘기를 듣고 세미나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가서 한번 들은 다음에 센터에 한번 갔는데 출근한 사람이 저 혼자인 거예요.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한 분은 강의하신다고 준비하시고 한 분은 사회를 보시고 저는 이제 학생으로 혼자 그 넓은 센터에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나 가야지 막 내 자리가 엄청 엉키고 혼란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나에 집중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래 이렇게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다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왔다 간 사람들이 다 그 모습 보고 자신들이 그 비전을 못 보고 내가 이 자리인데 여기 이런 칫솔 팔고 이런 데서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은 정말 인내와 꾸준한 이제 그 생각이 없이는 그것만 있으면 이 자리 가겠더라고요.
믿음과 끈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모두가 성공의 대열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데이 세미나 세종시로 갔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저는 이게 네트워크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그냥 아시는 분이 한번 들어달라 그래서 그냥 가진다 마음으로 가서 앉아있는데 회장님의 강의를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야 세미나가 중요하구나. 지금은 느끼는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재밌더라고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솔하고 도덕성 있고 저런 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아직까지 가지지 못했던 멘토인가 보다.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4시에 끝났는데 아침에 여기 강주, 경기도 강주에서 10시에 만나서 출발해서 점심 먹고 가서 끝나고 5시, 4시 넘어서 끝났는데도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업하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런 영업하고는 관계가 낫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관계 낫이냐?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먹고 남편이 지키고 있는데 또 나는 필요한 게 김기사 운전해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사회적으로 움직여?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보조하고 아들하고 남편을 위해서만 일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터미 만나서 장롱 면허 15년 내리고 애터미와 함께 자동차를 샀어요. 이제 그리고 이름 석자 이쁘지는 않지만 조복심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엄마 누구 부인 이게 아니라 조복심 국장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항상 남편이 데려다주고 사무실에 집에 교회에 이렇게 뱅뱅 돌던 쳇바퀴가 이제 전국을 누비고 다닙니다. 후원한다고 부산도 가고 울산도 가고 이제 또 해외 파트너가 나오면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코로나도 나고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해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가 날개를 달아주고 이렇게 좋은 거를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무너지고 힘들고 3개월 만에 판매사를 갔어요. 몇 사람 없는데 위에서 스폰서님이 판매사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 말 안 듣게 생겼죠, 제가. 근데 그런 면으로는 제가 말을 잘 들어요. 교육이나 무슨 이제 그런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최선을 하려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그거에 바로 사는 데 있어서 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한 건 지키려다 보니까 지키다 보니까 이 자리에까지 왔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덕분에 이제 애터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롱 면허 14년을 내려놓고 이제 세상을 여기저기 내 뜻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든 데려다줘. 누가 차 있는 사람 없어. 이렇게 찾던 사람이 내가 한다. 주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판매사 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20-30명 있으니까 가보세요. 그래서 네. 근데 엄청 두려웠죠. 떨리고. 그래서 총장님 지금 조만순 로얄님 그리고 그 남편분 로얄 누구더라 이름이 홍한표 이제 로얄님이 제가 강의 듣고 있는데 판매사 가는 거 설명을 해주시는데 무슨 병아리처럼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두려우세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본 거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뭔지 모르고 이게 이 사업에 들어왔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속된 말로 막 부르는 말로 다단계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망하고 힘들게
되는데 나도 이런 거 들어야 되나? 뭔지도 모르고 이 착한 다단계인지 모르고 떨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믿고 우리 국장님의 그 마인드가 엄청 반듯하신 것 같아서 굳게 따라오다 보니까 좋은 회사였고 잘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하나씩 이뤄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냐면 버틸 수 있는 거는 그 세미나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성공의 8단계대로 오토 판매사의 길로 가면 성공한다. 그리고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하는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님께서 항상 지금은 멀리 있지만 그때는 그래도 한 번씩 뵐 수 있었어요. 세미나 가면 우리 미팅, 소미팅 같은 데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좀 가깝게 느꼈는데 지금은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뵐 수가 없네요. 더구나 이제 줌미팅 시대가 와서 더 그러죠. 그래서 세미나가 그립고 하는데 여기서 버티다 보면 또 그런 날도 오겠죠. 세미나가 그때는 엄청 지루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함께 하는 게 막 두렵고 막 힘들었고 지치고 했었는데 이러면 세미나 안 해? 그때는 또 모르고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출근을 좀 덜 하고 묶여있지 않는 대신 줌 미팅이라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운데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멀리 있더라고요. 줌 미팅에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면 내 파트너를 그때 세미나에 모셔오듯이 줌 미팅에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오면 내가 바로 성공한다는 거를 알면서도 그게 되게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성공의 비결은 줌 미팅에 내 파트너 안 치면 옛날 세미나에 앉히듯이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듣고 함께 하면 모두가 다른 성공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모두 줌 미팅에 열중해서 익숙해지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성공의 8단계에서 꿈과 목표 명단 작성 또 이 순서대로 달달 외웠다기보다 세미나 듣고 항상 여기 시스템에 합류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더라고요. 몸에 배서 그렇게 됐어요. 그중에서 100가지불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100가지불은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밥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자리 지켜주고 모든 일을 하던 거에 하루아침에 나는 이제 애터미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남편한테 3년만 나 없는 걸로 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지인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남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조복심이가 결혼해서 여태까지 허튼 짓 안 하고 자리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경제권도 잘 진행해 줬으니까 아마 바깥에서 말하는 그런 다단계라도 저 사람은 판단을 잘했을 거야 하고 우리 남편이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조죠. 남편이 함께 참아준 게 저한테 외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아들이 그때 당시에 고3이었어요. 근데 고3 될 동안에 저는 아이를 늦게 낳아서 40이 다 될 때 낳았기 때문에 애가 어리니까 너무 기대치가 커서 아기가 젖대자마자부터 학원으로 영어 원어민이 있는데 이쪽으로 계속 아이를 요새 막 아이들처럼 저녁 집에 내가 퇴근하고 갈 때까지 바깥에 바깥 시스템에 돌린 거예요, 아이를. 그랬더니 애가 녹초가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우리 친구들 애들 가리키는 것보다 나는 우리 아들은 더 커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위에 있어야 돼. 그거 어떤 거예요?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나를 믿었던 거지, 내 힘을. 그래서 걔를 돌리다 보니까 고3이 왔는데 남들이 말하는 인서울 내가 꿈꾸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방대학도 갈까 얘가? 막 이런 걱정이 될 때 애터미를 아는 거예요. 근데 고3이면 하던 일 다 놓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 옆에 같이 앓고 먹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 애터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빠랑 같이
내가 없는 거 치고 너도 알아서 공부해. 근데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우리 회장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엄마가 이상해졌나? 매일 선생님 돌려대고 가해 선생님 학원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야 고3 때. 그랬더니 얘는 살판 났죠. 공부하기 싫은데. 근데 제가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한 게 얘가 변호사, 판의사 이런 거를 꿈꿨던 게 아니면 네 재능을 살려서 게임 잘하면 게임왕 되면 된다. 요새 아이들은 컴퓨터하고 친하잖아요. 얘도 아기 때부터 컴퓨터를 옆에다 놓고 있어서 이 손가락 발달은 엄청 잘 된 아이예요. 그래서 학교도 IT 학과를 갔고 그래.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저의 꿍꿍이 속은 엄마가 조금 더 크고 자리 직급을 가면 이제 연세 나이도 좀 돼가면 네가 옆에서 나를 보조해야 돼. 이런 꿈이 바닥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가 이런 꿈 꾸고 또 구경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고 네가 지금 네 학과 아니래도 다른 거 하고 싶으면 엄마가 밀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꿈을 이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터미에 이제 발을 디디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남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날이 저 세미나 가는 날이에요. 저기 세종 석세스 세미나가 홍성에서 할 때인데 홍천에서 할 때인데 아침 저녁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 저는 9시에 우리 새로운 신규 2명을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밤새 아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나 그랬는데 기어코 나는 응급실 가졌어. 그런데 남편이 응급실 가야 되나 봐. 그래서 조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19를 불렀어요. 부르고 우리 아들한테 119 타. 그랬더니 엄마는 안 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빠가 무슨 일 있겠어? 우리 남편이 성인병에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해모임과 홍삼단 우리 여기서 나는 건강식품으로 계속 먹다 보니까 응급실을 한 1년에 한 번씩은 갔거든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안 가시더라고. 내가 애터미 하고 나서.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일 있겠어? 라고 네가 앞에 가. 엄마가 뒤에 따라갈게 해서 엄마 같이 119 타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아빠가 빨리 거기서 별일 없으면 엄마가 태워갖고 와야 되니까 엄마가 차를 타고 따라가야지. 근데 저와 그때까지도 초보 운전이었어요. 애터미 하면서 탔다 그랬죠, 차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호랑이도 정신 차리면 난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저는 그걸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운전을 했는데 저는 119를 따라가다 보니까 119 얼마나 빨라요. 쌩하고 없어졌어. 그래서 저 내비 하나 보고 내비를 보고 가도 초보라 요 한 끗 차이로 딴 길로 가잖아요. 서울대 병원까지 날아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비뚤어지지 않고 딱 도착을 한 거예요. 항상 남편 옆에 탔던 내가 운전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애터미 덕분에 내가 사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남편 옆에 오고 이름표 남편 옆에 이제 중환자 응급실에는 많이 못 들어가니까 딱 해서 보호자 한 사람만 들어간대 해서 이름표 줘. 그리고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서 지키고 있는데 아침 그때가 2시예요. 새벽 2시. 근데 9시에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남편은 주렁주렁 이걸 달고 계신 거야. 그래서 피도 막 소변도 하혈을 하고 이제 약에 무슨 트러블이 생겼었나 봐요. 근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병원에서. 그 새벽 5시가 됐는데도 안 나와서 내가 의사 전문 그분 이제 응급실에 있는 분한테 언제 저거 MRI랑 결론이 나와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계속 검사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와서 그거 MRI도 한 2시간 넉넉 잡고 2시간이면 나와요. 그럼 그때는 8시면 저는 이제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여기다가 피 주사 링게를 한 5개인가 주렁주렁 소변도 받아내고 하혈하는 거 여기다 소변줄기 낀 상태에서 제가 그 옆에 가가지고 나 아침에 신규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 나 어떡하니 9시인데 지금 6시인데 그러니까 그래 남편이 가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대가 지불하고 세미나의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되지 않으면 난 성공 못한다는 마음 하나. 고3 아들도 밀어놓고 대가 지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평상시에 건강했다가 하루에 아팠으면 제가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자주 가는 병원이기로 오늘도 별일 없겠지. 그래서 다시 나와서 아들한테 이거 이름표 바꾸고 아들아 들어가. 엄마는 지금 집에 가서 누구 만나고 또 올게. 이렇게 이제 세미나 간다면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표를 달고 저는 이제 아들을 주고 다시 이제 저는 다시 그대로 집으로 날라왔어요. 강주로. 서울 이제 분당에서. 근데 이상하게 운전이 잘 되더라고요. 정신이 차려서 그런지 호랑이도 뭐 정신 차리면 호랑이한테도 안 물려간다고. 딱 왔는데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6시 반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한 30분만 누워 있어야지 밤샜으니까 운전을 제가 해고도 가야 되거든요. 몇 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생명을 내가 보존하려면 조금 자야 돼. 그리고 눈을 붙여도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치다가 30분이 있다가 다시 씻고 준비하는데 아들하고 남편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나왔대. 그러니까 엄마가 나 데리고 온다 그러더니 엄마 혼자 가가지고 택시 타고 왔대. 그리고서 이제 보고 봤는데 소변줄기랑 여전히 달고 있어요. 방이 없어서. 그리고 별일은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루 있다가 이상 있으면 다시 오라고 온 거예요. 그걸 놔두고 그 상황을 놔두고 아들아 네가 좀 봐. 그리고 저는 석세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는데 계속 답이 안 나오고 방도 없다라고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 문자가 엄마 도대체 애터미가 뭐길래 그게 뭔데 아빠가 돌아가셔 아빠가 가실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여기 끝나는 대로 갈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모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누님이지 신누님이 우리 남편 누님이 그거를 와가지고 문자를 또 했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 죽은 다음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니? 그러면서 문자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꾹 참고 근데 신규가 내가 가면 따라오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잘 해가지고 점심은 안 먹고 아침 세미나 끝나고 다시 이제 병원으로 이제 날아갔어요. 다 데려다주고 날아갔는데 그 옆에 남편 누나들이 부부 동반해서 쭉 서서 나를 노려보면서 도대체 하고 째려보는데 내가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딱 저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안 그래? 저기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게 현장 일인데 이렇게 자주 아프고 내가 잘못되면 정균 엄마랑 나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세상 여행도 다니고 애터미 뒤에 쫓아다니고 이렇게 할 거야. 남편이 딱 그러니까 누나들이 아무 소리도 않고 조금 서 있다 다 갔어요. 가면서 나한테 고맙다고 우리 저기 동생 잘 보살펴줘 고마워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미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남편 보조만 하고 아들 키우던 이제 거진 동남아 종류죠. 남편 회사기 때문에 조금 자유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러던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고 국장도 되고 이제 임페리얼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시?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우리 국장님과 우리 파트너님들은가 내가 2년 만에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우리 김팀장님, 기관순 팀장님이 도대체 우리 조복심 권사님은 뭔데 그런 다단계를 하시나 궁금했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와서 들어주더니 엄청 촉이 빠르고 이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 딱 보더니 기도해봤더니 들어보게 해드래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함께 왔어요. 그래서 기관순 권사님 우리 이제 팀장님이 오신 뒤로 바로 2년 이후에 저는 이제 팀장 도전하고 그리고 또 한 2년 지나니까 우리 이제 홍가영 팀장님이 또 나오셔서 이게 그러니까 소비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소비자로 계속
내가 수입이 한 개도 없고 이게 보이는 게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소비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1, 2년에 한 번씩은 사업자가 나와요. 근데 아까처럼 이 스폰서도 간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이 비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스템을 앉아있다가 손님 만나러 물건 가져오러 오래 하면서 가버리고 강의 듣다가 누구 리크루팅이 있다 그러면 또 글로 뛰어가고 이랬던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내 힘을 믿고 스폰서 파트너보다 나 자신 있어 이랬던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씩.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에 하나가 돼서 식구처럼 쳐다봐주고 내가 가면 저 사람 혼자 남네 이런 아픔으로 쳐다보는 우리 저기 로얄 마스터 우리 송은경 우리 스폰서님처럼 그 안타까움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가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장 갈 때 저 한번 뒤처진 적이 있었어요. 한번 캔슬이 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좌우에 이 지휘를 잘못한 거죠.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좌우에 두 사람 두 팀이 있어요. 국장 간다 그랬잖아요. 팀장이. 그랬을 때 저도 그때까지 아이처럼 한쪽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은 뭐 했어 저분 이런 느낌이 제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처럼 네 박자가 딱딱 맞아 나가야 되는데 저는 소프라노, 알토만 지휘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좌절이 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 나는 예술에 성공을 하려면 지휘자가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좌측우측 다 보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척 찾아다니고 위로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어른이 되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이제 국장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렸죠. 내가 오래 걸린 이유는 아까처럼 제자리에서 편하게 나를 믿고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1년 또 시스템이 뭐야 또 이러면서 흘러간 게 1년 이러다 보니까 남들 2, 3년에 가는 국장을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는 요즘에 TV에서 광고 많이 나오죠. 모소대나무 우리 이성현 박사님한테 진작부터 들었던 그 말씀처럼 뿌리가 엄청 길게 뻗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뿌리가 엉켜 있어서 우회 정도 하나 뽑아내도 그 단단한 거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어머 나이도 먹고 아줌마 같은 사람이 국장이 됐어 성공했네 아유 복도 많어 아유 막 대박이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깊은 뿌리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잘난 체하는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지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될 게 좀 늦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저는 시스템 속에서 뿌리를 꾸준히 만들어 온 덕분으로 이제 단단한 우리 팀이 됐습니다. 내가 할 일은 파트너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토팜에서 만드는 거 우리 기관순 팀장님, 홍가영 팀장님 이제 국장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7월에 바라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늦으면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템포가 조금 늦어진 감도 있지만 줌의 미팅에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고 다니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한 번 맞을 거 두 번 맞춰주고 포인트 30대 30을 맞춰주고 또 우리 팀장님들 오토 가는 길을 우리 15명 이렇게 만드는 8코어 있죠. 그것처럼 만들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8코어 인생 시나리오 만들고 8코어 지켜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해주고 만날 때마다 줌 미팅 할 때마다 각인시켜서 8코어 반드시 매일매일 쓰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누구도 어떤 것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 내려놓고 이제 우리 귀중한 스폰서님 송은경 본부장님하고 움직인 지는 한 2년 됐나요? 그전에는 저희가 구리팀에 있었죠. 그래서 행운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은경 총장님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말 식구 같은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셔서 정말 비틀거리고 빠짐이 있으면 손잡아주고 그 자리를 메꿔주는 목마를 때 물을 적셔주는 이렇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마음이 녹여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엔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전화 한 통화 딱 해주고 문자 하나 딱 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카리스마 같은 느낌이 여린 것 같으면서 그게 와서 탁 꽂혀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100% 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 임페리얼 될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까지 저도 그 단계에 맞춰서 끝까지 함께 하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인국장님 이번에 반드시 본부장 밀어드리고 저 역시 또 따라가고 우리 국장님들 마치고 우리 지금 신규 되신 판매사님들 한 단계 올려서 팀장으로 가는 7월 달을 기대해 봅니다. 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한 번도 미쳤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있죠. W 볼튼의 철학자의 말처럼 그런 적이 없었다면 한번 애터미에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미쳤다는 소리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그랬잖아요. 응급실에 갔을 때 엄마 도대체 뭐야 미쳤어. 근데 또 한때 저도 다른 일을 할 때마다 미쳤다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애터미 한번 미쳐보면 어때요? 5천만 원이 아니라 요즘에는 직급수당까지 1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임페리얼을 가는 날 임페리얼 전에 상한가 5천만 원은 이제 그 안에도 받더라고요. 10억, 16억, 6,200만 원. 요번에 200만 원 받고 이제 200만 원, 1,000만 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같이 그 10억 받고 또 인테리어에 가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크루즈 선상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애터미 화이팅 하고 소리 질러 봅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 화이팅! 네. 네, 돌아왔습니다. 요거 아니야? 예, 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는 정균이 엄마에서 또 형제유리 사모님에서 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는 그 대가지불로 고3 아들과 남편의 병원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속에서 성공자를 하고 있는 우리 조옥신 국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엄청 많은 거야. 애터미를 통해서 꼭 임페리얼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의 조회 듣고 스피치 하실 분이요? 예, 기관수 팀장님 어디 계시나 잠깐만요. 어디 계시나? 김유진이. 네, 김유진이요. 예, 일단 김유진 사장님 잠깐만 기다리시고 기관수 팀장님부터 예. 네, 안녕하세요. 기간순입니다. 저는 우리 조복심 국장님 바로 하이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조회를 들으면서 스토리를 들으면서 제가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너무나 많은 증인이지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이상 인맥인데 우리 국장님이 정말 그 사업적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가시는 거고 먹고 살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애터미를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센터를 한번 방문했어요. 딱 한 번만 가보자 하고 출발했던 게 우리 2년이 넘도록 우리 조복심 국장님 밑에 하이 파트너가 세미나에 집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몸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건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보가 들어와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내일은 어디 뭐 세미나에 갈래? 그러면 네 그러고 또 어디 갈래? 하면 네 하고 싫다는 소리 않고 저는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나오면 언젠가 나는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은 사람 있으면 가려고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언젠가는 떠나리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만 있어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오면 언젠가는 나 슬쩍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비전을 보고 또 이제 밑에 파트너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애터미 저도 이제 그 큰 회사 대기업에서 아가씨 때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수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산업의 역군들이다.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말 애터미가 너무 비전은 좋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 조복심 스폰서님 아까 그 스토리를 들으셨지만은 그 힘든 과정에서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조복심 그 스폰서님하고 우리 신관순 국장님 정말 세미나에 밀착해서 우리는 다녔거든요. 세미나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에 초청을 안 하면 머리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밑에 하이 파트너들을 어떻게 하면 세미나에 밀착시킬까 그 생각으로 요즘에는 제가 많이 신경도 쓰고요. 우리 이제 틱톡 스폰서님이기 때문에 저는 조복심 스폰서님한테 투덜거리기도 많이 하고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제가 좀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어떨 때는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거예요. 우리 조복심 스폰서님한테 제가. 근데 또 그만큼 미물었고 편하니까 또 받아주시고 이러니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툭 하면 넘어지고 너무 좀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복순 스폰서님이 그럴 때마다 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는 같이 많이 울었어요. 정말로 넘어질 때마다 아파서 우는 것보다 그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붙잡고 많이 울고 정말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그거 선택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지 못하잖아요. 무거운 거 하나도 제가 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무거운 그 우리 애터미 제품을 그 운전도 하고 저는 옆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길에다가 잠깐 세우고 그러면 제가 뛰어가서 그 집에다가 제품을 전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게 미안했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 좋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저렇게 고생을 할까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저기 스폰서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은 많이 왔다. 근데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다 떠나더라. 근데 우리 집사님 옆에만 붙어 있어도 힘이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정말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를 보니까는 어떻게 제가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제가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옆에 파트너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엄청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이 국장이지 우리 조복심 스폰서님은 정말 스타 이상이에요. 스타 이상.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지금도 우리 센터에서도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우리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가면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렇죠?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정상을 보고 바라보고 그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다면 뚜벅뚜벅 걸어서 거북이처럼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그 고지에 임한다면 정말 그 노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애터미는 정말 비전 있는 일이지 않아요. 비전도 있고 멋진 일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식구들이 식구들이 정말 손잡고 사랑으로 붙여간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옆에 꼭 붙어서 우리 스폰서님 말 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화수 팀장님 꼭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함께 성공하도록 앞에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스피치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김유진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임성대 미용실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네. 네, 오늘 국장님 말씀 너무 가슴 깊이 들었고요. 잠깐의 지나가는 세월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시고, 오늘 스피치 하면서 고생도 많으셨고, 항상 저도 모르는데, 저도 일을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는데, 조복심 국장님은 항상 제가 모를 때, 밤 늦게라도 달려와 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오늘 스피치, 그걸 들으면서 제 오늘 마음속으로 많이 새겼어요. 항상 국장이 가는 길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코로나 끝나면 얼굴 뵙고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진 사장님 지금 골프장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문했어요. 스피치 하려고.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다른 분 또 계시나요? 네. 장윤주 하겠습니다. 예, 장윤주 국장님. 네, 저는 이제 다음 센터 워크숍 때 조복심 국장님하고 같은 조였어요. 그런데 신열정 국장님 파트너 사장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파트너라는 게 확 느껴졌을 정도로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미 국장님이시고 본부장님을 준비하시는 그 성품이나 얘기하시는 거로나 이미 자세를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저 국장님은 될 수밖에 없구나 또 한 번 확인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부분의 성품을 갖고 계신 거가 우리 신열정 국장님 인테리어 금방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이렇게 대가지불의 한 이야기들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용기를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장윤주 국장님 스피치 감사하고요.